건너비 부피까지 나가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 회전체 설명하고 좀 잠깐 풀다가 뭐 1시간쯤 뒤에 이제 건너비 부피 또 설명을 할 거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체는 뭐 기본적으로 용어들을 알고 계셔야 되죠. 회전축이 있어요. 회전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 막대기에다가 이제 어떤 도형을 붙일 거냐. 그래서 얘를 회전시킨다. 그래서 이게 회전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지금 밑에 있는 그림처럼 직사각형을 붙여놨다. 그래서 얘를 회전을 시켰다.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이렇게 회전을 시키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할 것들이 있죠. 그림을 그리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림을 그릴 때는 뒷면은 네, 점선 부분으로 그리셔야 된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것만 실선으로 그리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회전을 시켰을 때 지금 옆에 보이는 요 선, 네,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에 보이는 선이겠죠? 네, 그 선을 이제 모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옆에 이르는 선분을 모선이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원뿔 때는 당연히 지금 원뿔을 뭐 이걸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위에를 밑면과 평행하게 잘라주시면은 네, 그러면은 원뿔대가 되는 거고, 네, 여기에서도 원뿔대는 뭘 회전시키면 되는 거냐 생각하셨을 때에는 사다리꼴을 회전한 게 원뿔대가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회전시키면은 그러면은 원뿔이 되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회전체, 원기둥은 직사각형 회전했고, 원뿔은 직각삼각형 회전했고, 원뿔 때는 사다리꼴, 구는 반원을 회전한 거다. 자, 이 얘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면은 이제 회전체가 아닌 거 고르래요. 1번, 회전체 아닌 거 뭐 있어요? 네, 정육면체. 2개래요. 삼각뿔대. 자, 이렇게 2개는 회전체가 아니다. 네, 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입체도형을 만들라는 게 이제 겨냥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회전체의 겨냥도가 입체도형을 그리라는 의미인 거고, 그거를 펼친 게 전개도가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생각하셔야죠.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게 그리는 걸 우리는 뭐라고 배웠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초등학교 때? 선대칭 도형 초등학교 때 안 배웠나요? 배웠을 텐데. 선대칭 도형? 몇 학년 때? 학년까지는 모르겠지 뭐.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네.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뭐 지금 알면 되죠.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걸 그대로 오른쪽에 똑같이 그리면 선대칭 도형이에요. 6학년인가 5학년? 네, 저도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데칼코마니 같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배웠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뒤에는 점선, 밑에는 실선 이렇게 그리시면은 이게 겨냥도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겨냥도 그릴 수 있겠죠? 뭐만 유의를 하시면 돼요? 점선과 실선을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항상 입체도형을 쳐다보는 방향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제 시선에서 밑으로 보는 거야. 네, 항상 입체 도형을 그릴 때. 그러니까는 뭐 입체 모양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정면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정면으로 보면 아까 선대칭 도형처럼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입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밑으로 보셔야 된다는 시선으로 네,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도 옆에 있는 부분을 대칭을 하면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끝과 끝을,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얘도 대칭을 해놓고, 끝과 끝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으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축이랑 떨어져 있는 애들도 그리는 거 할 수 있으세요? 뭐 요거 하나만 그냥 그리고 넘어갈게요. 얘도 옆에다가 이렇게 대칭을 하겠죠. 네, 이렇게 대칭을 했을 때 윗면은 전부 다 실선이 되는 겁니다. 이 뚫려 있는 부분도 이렇게 밑면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안쪽에 있는 부분은 점선이죠. 네, 이게 점선이 될 거고, 밑면도 안 보이니까 점선이고, 뒤쪽 선도 안 보이니까 점선이고, 이 앞에만 실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 오케이? 그릴 수 있으시죠? 또 대충 그리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겨냥도를 그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체의 성질. 자, 회전축이 있으면 얘 기준으로 옆으로 자르면 이게 회전축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잘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자르면 회전축을 포함한 방향으로 잘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 아래로 잘랐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유의를 해주시면 되죠. 축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자른 게 가로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뭐 옆에 선대칭 도형에 대한 말이 있네. 어떤 직선을 접은 선으로 하여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한다고 써있죠? 자,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은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 거는 네, 가로로 잘랐다는 얘기니까 가로로 잘랐을 때에는 보시면 다 원 모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수직인 평면으로 회전체를 자르면 무조건 원이 되는 겁니다. 크기가 다르긴 하겠지만, 자, 회전축을 포함한 걸로 자르면 위에서 아래로 자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기둥은 직사각형, 그 다음에 원뿔은 이등변 삼각형, 자, 원뿔 때는 사다리꼴. 뭐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워서 그런 거지만 요 사다리꼴도 등변 사다리꼴이에요. 네. 등변 사다리꼴은 배운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그냥 사다리꼴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고요. 원을 자르면은 원이 된다. 네. 그래서 단면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체 전개도. 그래서 전개도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밑면의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달려있든 원이 여기 달려있든 여기에 달려있든 상관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면, 예, 원뿔도 마찬가지죠. 여기 달려있든 여기 달려있든 네,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건 원뿔대죠. 네, 원뿔대를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거죠. 네. 펼친다고 해서 네, 선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얘랑 얘가. 자, 쉽게 생각하시면은 얘가 모랑 같은 거예요. 이 호랑 같은 거니까 지금 원의 둘레가 호랑 같죠? 네, 그러면은 원래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잖아요. 구하는 식이. 네, 그러니까 파이가 붙어 있는 애들은 웬만하면 곡선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해요. 네. 그래서 파이가 붙어 있는 애들, 직선도 되기는 애들이 있긴 있지만, 네, 곡선 모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전개도도 곡선을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개념 체크로 가겠습니다. 개념 체크로 가면 다음 네모안에 알맞는 것을 써넣어라. 회전체를 회전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뭐예요? 원이죠. 9는 어느 평면으로 잘라도 그 단면은 응? 아니에요.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원이란 얘기인데 자, 합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의미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9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9를 만들었으면 내가 어떤 평면으로 잘라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칼로 자르는 거잖아. 네, 그럼 내가 칼로 여기 잘랐어.
그러면 요만한 원이 생겼겠죠? 네, 단면이. 근데 내가 여기에 칼로 잘랐어. 그럼 요만한 원이 생겼을 거 아니야. 얘원이랑 얘원이 크기가 같아 보이냐?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크기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합동으로는 얘기할 수는 없고, 네, 원 모양은 나온다. 어떻게 자르든 이렇게 잘라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잘라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회전체의 전개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회전체의 이름은 얘 겨냥도 그리면 회전체 이름이 원뿔. 원뿔. 모선의 길이는 10cm. 10. 반지름의 길이는 4cm. 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뭐 원의 넓이랑 둘레 구하는 식은 안 까먹으셨죠? 네, 어차피 건널비 할 때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다 기억을 해주시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정도가 여기 회전체 설명인 것 같아요. 더 설명할 거는 9번은 얘기를 해볼까요? 예전에 했는데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자, 이거 전개도로 그리면 그 옆면에 있는 선이 1, 2, 3, 4, 5번 중에 몇 번으로 모양이 돼야 돼요? 이거 4번이요. 그쵸. 4번이 돼야 되는 거죠. 펼치면은, 네, 선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를 했죠. 이렇게 돼 있을 때, 한 번 돌아가면 선 하나가 되는 거고, 내가 여기를 두 바퀴 돌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상하다. 자, 두 바퀴 돌리면, 그러면 여기에 반 자른 거여서, 네, 전개도를 그렸을 때에는 선이 이렇게 두 줄이 가는 거야. 내가 얘를 세 바퀴를 돌리면, 자, 세 바퀴를 돌린다고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돌렸어? 그러면은 얘는 3등분이 되는 거여서 전개도를 그렸을 때 여길 3등분 하는 거여서 선이 이런 식으로 3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 돌렸냐에 따라서 선의 개수가 달라져요. 오케이? 네. 아유, 하고 있어요. 안 적고 있어야지. 자, 그 다음. 자, 회전체 설명은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네. 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그러면 여기 회전체 말고 입체도 있긴 있네요. 뭐 어차피 다 풉시다. 네. 어디까지 풀어야 돼? 우선 120까지 풀어야 되는 거죠. 네, 110에서 120. 뭐 시간은 한 35분에서 40분까지 풀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널비와 부피로 넘어갈 겁니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16쪽에 116쪽에 8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다리꼴의 직선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켰는데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을 그리고 그 넓이를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잘랐으니까 어떻게 잘랐어요? 세로로 잘랐겠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선대칭 도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얘가 두 개 있는 거지. 요거 하나 구하고 곱하기 하면 되겠네? 근데 이거 사다리꼴 아까 공식이 뭐였죠? 그래서 숫자로 얘기하면 얘가 밑변이고 얘가 윗변이에요. 그래서 7 더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한 거고 거기에 두 개니까 곱하기 1을 나중에 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여기서 약분을 하면 그냥 이거 두 개 더하면 몇이야? 12니까 12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48 이렇게 돼요. 네. 건널비 부피 처음에는 이제 기둥의 건널비랑 기둥의 부피 자 이거를 해야 되는데 건널비 구하는 식은 입체도형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마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있겠어요? 혹시나 해서. 네, 자 옆넓이 뭐라고 외워야 돼요? 아니 뭐 그럼 외운 게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외워야 되죠? 입체도형 기둥일 때 옆넓이 구하는 식을 어차피 원이나 뭐 입체로 돼 있거나 뭐 구하는 식은 다 똑같기 때문에 네 밑면에 둘레 곱하기 높이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둥일 때 옆넓이는 다 요식인 거야. 네 아시겠죠? 당연히 밑넓이는 도형에 따라서 구하는 게 달라지는 거니까 네 그건 달라지지만 옆넓이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원기둥도 건널비식이 방금 위에 요식을 알고 있다면 옆넓이가 얘가 밑면의 둘레인 거죠. 2파이r이. 그리고 h가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네, 괜히 또 이렇게 나오면 헷갈려 하시죠. 그쵸. 그리고 얘가 밑넓이고 거기에 곱하기 한 건데 이것도 이렇게 나오면 헷갈려 하시잖아요. 그래서 못 외우잖아. 네. 네, 그게 문제인 거니까. 그러면 얘로 못 외울 거면 얘를 외워 이런 식으로 밑넓이 곱하기 더하기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다 어차피 둘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둥의 건너비를 구하여 보자. 얘가 알아서 하시고 자 체크 1번 자 요거 갈게요. 자 ABC의 값에 대해서 구하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은 A 몇이죠? A 몇이에요? 4. 왜 나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은빈이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못 알아들어. 이 모양 보고 알아야 되잖아요.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요. 넌 빠져. 왜 우리한테 그래요? 넌 빠지라고. 자, 그럼 목소리가 잘 나오는 유연이 B는 몇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아, 평상시에는 잘 나오는데 질문이 들어가면 안 나오는군요. 목소리가 안 나요? 아, 진짜 미치겠다. B 몇이에요? 6. 6이죠. 자, 마지막 C는 14. 네, 14요? 네. 맞네요. 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밑넓이는요? 시킬까? 서윤? 왜? 밑넓이 몇이에요? 12요. 12. 자, 그 다음에 옆넓이 나나? 옆넓이 몇이에요? 네. 숫자가 커졌나요? 네. 84요. 맞아요. 6 곱하기 14죠. 그래서 84. 건넓이는 선우. 그럴 것 같아. 이미 풀고 있어. 눈치가 있어요. 자, 500. 500이요? 이런데 틀리면 이제 레전드. 500이 왜 나와요? 뭐 하시는 거예요? 옆넓이로 두 배 했어요. 옆넓이 2배 하면 28 아니에요? 아, 옆넓이 2배 하면은 뭐야? 168 아니에요? 잘못 곱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오랜만에 듣네요. 조용히 하라는 얘기. 얘 나한테 심지어 조용히 하라는 거거든.
막 이렇게 쪼으면은 알겠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랬나? 선생님 땅 밑에 에스컬레이터 있는 것 같아요. 어? 뭔 소리? 뭔 소리야? 다시 또 실수. 뭔 얘기야 갑자기? 얘가 어. 특성이랑 의자랑 같이 밀고 있어. 좀 아프죠? 아 앞으로 밀려? 왜 밀어? 빨리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아 머리 아파. 336. 제가 한 건 안 보여요? 다 해놨는데 지금? 플러스구나. 빨리 확인하라고 몇이냐고. 저 128이요. 안 되겠네. 자, 계속 시켜봐야지. 자, 우선은 1번. 누구 시킬까? 서영. 1번 A, B, C 얘기해주세요. 4, 11. 11. 맡기셨어요? 이게 뭐였죠? 뭐랑 같았지? 원에 둘래. 원의 둘레. 원의 둘레 구할 수 있어요? 파이얼 제곱? 원의 둘레는 2파이알이에요. 파이얼. 네. 그러니까 얘한테 곱하기 2하고 파이바 붙이면 되는 거여서 파이파입니다. 오케이? 자, 민넓이, 효주. 민넓이요. 효주야? 왜? 응. 민넓이 구하는 식이 뭐예요? 파이알 제곱이면 반지름이 몇인데요? 4. 근데 왜 얘기를 못해요? 그럼 몇이에요? 16파이. 왜 얘기를 못하는 거야? 뭐가 문제였어? 뭐가 생각이 안 났어? 아닌 것 같아. 뭘 아닌 것 같아. 그냥 얘기하면 되지. 틀리면 어때서? 맨날 자주 틀리는데, 니네들 얘기하면. 떼있게 틀려. 네, 그렇지. 틀려도 자신감 있게 틀리면, 그리고 욕먹는 거지. 선원처럼 욕먹으면 되지, 뭐. 조용히 하세요. 짜증나니까. 조용히 하세요. 자, 옆넓이, 지연이. 저요? 여기 지연이 너 말고 누가 있어? 모르겠는데요? 아, 몰라요? 네. 자, 옆넓이 아시는 분. 없을 때. 없어? 그럴 리가. 네. 이건 거 아닌 것 같아요. 옆넓이 어떻게 구해요? C랑 B랑 곱해요. 맞아요. 88? 88 곱하기 11이죠. 88파이. 자, 이렇게 나왔어요. 안 끝났어, 지연이. 4번, 건넓이. 건넓이 뭐예요? 입 집어넣고. 다 똑같이 물어보는데. 얘 개인이 하나 더 있어요. 봤어. 이것도 있어요. 이거랑 혼자서 잘 놀죠. 네. 블루피쉬 같아. 모르겠는데요? 공식 알잖아요, 위에. 공식이 있잖아요. 민넓이도 다 구해놨는데, 옆넓이도 다 구해놓고. 신기하게 해보세요. 잠만요. 네. 각기둥이죠 이게. 아니네. 원기둥이지 무슨 각기둥이냐. 그림이 원인데. 아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왜 짜증을 내고 그러세요? 유연이 식 얘기해보세요. 88파이 더하기 16파이? 그거 말. 아니죠. 뭐가 빠졌죠? 더하기 곱하기 2. 16파이 곱하기 2 더하기 88파이. 그래서 32파이 더하기 88파이. 답은 120파이. 이렇게 되겠죠. 계산 안 되면 안 되는데. 진짜 못하겠다. 여기서. 솔직히. 너 못하겠어? 16파이에 2 곱하는 게 원 2개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은 다 얘기를 해본 것 같고요. 자, 뭐 더 해볼까? 핵심 2번. 네, 2번. 자른 거. 이거 건너입이. 자, 어떻게 구하는 게 쉬울까요? 잘. 다 구하고 판다든지. 그쵸.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원기둥이라고 생각하고 건너비 구한 다음에 나누기 하고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단면이 있잖아요. 네. 얘는 따로 구해서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채꼴로 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원기둥이든 뭐 반원으로 자른 원기둥이든 몇 등분 됐냐를 확인하는 거야. 전체를 구해놓고. 그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얘도 원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민넓이가 9파이가 되는 거고 거기에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는 6파이 곱하기 8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먼저 계산하시고 그래서 18파이 더하기 6파이 48이 돼서 그래서 66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에 나누기 2를 해주면 이게 여기랑 요 밑에 있는 공면이랑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요 면까지를 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33파이를 구해놓은 다음에 자르는 칼로 자른 단면이 면이 새로 생긴 거죠. 이게 요 면을 다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8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3파이 플러스 48 이런 식으로 공면과 단면을 따로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할 수 있으세요? 근데 아니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계산을 하실 때에도 좀 요령 있게 계산을 해주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됐어요. 네. 다음 그럼 뭐 2-2번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둥의 부피. 자, 기둥의 부피는 이게 뭐 제일 쉽죠. 네,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네. 근데 보통 밑넓이를 우리는 S라고 쓰고 높이를 H라고 쓰고 자, 이렇게 해서 SH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응. 대꾸할 가치가 없어요. 그랬을 때, 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원기둥의 부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뭐 요거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요건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구해서 뭐 공식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공식으로 외워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다음. 뭐 부피는 크게 뭐 할 얘기가 없네요. 요런 거 못 구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요거 밑넓이 어떻게 구해요? 어디 있어요? 핵심 1번. 이렇게 나오면 밑넓이 어떻게 구해야 돼요? 삼각형 두 개로 보여요? 네. 요거 하나 이렇게. 그거 더해요? 네, 그래서 더해야지 밑넓이에요. 그래서 7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지금 뭐야 7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얘는 14 더하기 7이 돼서 21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전에 배웠던 책엔 이런 문제들이 없었죠? 네. 선생님. 네. 얘기 안 끝났어. 기다려. 여기에 이제 곱하기 높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몇이야? 189?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서 방금 제가 밑넓이 이렇게 구했잖아요. 근데 더 쉽게 구하는 방식도 있어요. 보시면 이쪽 삼각형이랑 이쪽 삼각형이랑 밑넓이가 7로 똑같지 않아? 그러면 그냥 높이 이거 더해서 구하셔도 돼요.
7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쓰셔도 네, 밑넓이는 똑같이 21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요걸 잘 하셔야 되긴 하는데 네, 아직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같은 얘기예요. 요거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되세요? 요 식에서 보시면 7이랑 2분의 1이 여기도 7이랑 2분의 1이 똑같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1학기 때 분배 법칙을 배우셨으니까 2분의 7이 공통이고 나머지는 더한 거예요. 이게 분배 법칙이거든요. 그게 요런 걸 잘 하셔야지 수학을 잘 하십니다. 분배 법칙을 잘해야지. 네. 네, 분배 법칙을 못 하시면 점점 수학이 싫어지실 거예요.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네. 누구는 이렇게 푸는데 누구는 이렇게 풀 거거든. 네. 그럼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빨리 풀 텐데. 네. 실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해주시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네, 2-2번 2-2번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더 왜 이건 각자 구하면 돼요. 얘는 건널비가 어려울 수는 있죠. 부피는 쉽죠. 네, 그냥 위에 거 조그만 거 하나, 밑에 거 큰 거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 부피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건널비가 어려운 거죠. 잘하면 이런 거는 부피를 안 내. 네, 건널비를 넣지. 이런 거나 아니면 두루마리 휴지 그런 거나 아까 앞에서 그렸던 거 그런 걸 건널비 되지. 그러니까 어렵게 내려면 그렇게 내죠. 이렇게 내면 쉽게 내는 거예요. 각자 부피는 구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할 얘기는 그게 다고요. 그 다음 핵심 3번도 하나 풀고 갈까요? 예, 밑넓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식이 뭐였어요? 아시는 분? 사 때리지 하지 마시고 말을 하세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식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 네. 진심이야? 네. 한 명도 없어? 네. 에이, 한 명은 있겠지. 120 진짜 없어? 아무도 몰라? 곱하기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각도 이거 몰라요? 네. 다 몰라? 미치겠네. 어이가 그러면 얘는 16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120이어서 3분의 16파이가 밑넓이고요. 그래서 부피는 3분의 16파이 곱하기 9여서 네, 16파이 곱하기 3이니까 48파이가 답이 되는 겁니다. 공식 모르면 어떡합니까? 계속 나올 텐데. 넘어갈게요.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역시나 군요. 큰일 났네. 정기평가 어떻게 해요? 네. 이런 건 내야 되는데. 아무리 쉬운 걸 내도. 네. 아무리 쉬운 걸 내도 이런 건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핵심 4번. 건널비와 부피. 두루마리 유지 나왔네요. 네. 건널비도 구하고 부피도 구해라. 자, 쉬운 게 부피니까 부피를 먼저 생각할게요. 자, 부피를 먼저 구하면 밑넓이 먼저 구하면 밑넓이는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면 밑넓이입니다. 자, 큰 원의 반지름은 5고요. 작은 원의 반지름이 2니까 얘는 25파이고 얘는 4파이여서 밑넓이는 21파이가 돼요. 요거 이해 안 가시는 분? 요거 이해돼요? 자, 밑넓이 하나 구했어요. 자, 그러면 옆넓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옆넓이는 겉에도 옆넓이고 이 안에 뻥 뚫려 있는 안쪽도 옆넓이에요. 그러니까 원기둥이 지금 두 개 모양 보이시죠? 원기둥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 거 옆넓이, 큰 거 옆넓이를 따로 구해서 더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큰 거의 옆넓이는 지금 반지름이 5였으니까 둘레가 10파이죠?
그래서 큰 거의 옆넓이는 10파이 곱하기 10이 되는 거고요. 더하기 작은 거의 옆넓이는 반지름이 나 잘못 봤네? 얘 반지름이 아니라 여기가 2였어? 잘못 봤네요. 1번도 틀렸다. 여기가 2네요. 나 여기가 2인 줄 알았더니 여기 3이죠? 그럼 여기 반지름 3이었어요. 그럼 여기 9였고요. 그래서 빼면 몇이냐? 16파이. 자, 요게 밑넓이였네요. 옆넓이는 뭐 얘 구한 건 맞고 얘는 둘레가 6파이니까 6파이 곱하기 10을 해서 100 더하기 60이어서 160파이가 옆넓이고요. 그래서 겉넓이는 밑넓이 2배 해야죠. 곱하기 2에 더하기 옆넓이가 돼서 겉넓이는 192파이. 저기 또 왜 또 화를 내니. 정신이 차리세요. 자, 요게 부피가 되겠습니다. 부피 이해되세요? 선생님, 네. 저 168까지 이해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겉넓이 구하는 식을 쓴 거예요.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가 겉넓이입니다. 뭐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빨리 얘기해. 얘기할 때 얘기해야 돼. 뭔가 이해가 안 되는데 겉넓이 구하는 식을 혹시 모르는 거야? 오늘은 구하는 식을 밑넓이가 2개고 옆넓이 하나고 곱하기 2하고 그래서 곱하기 2 했잖아. 밑넓이가 얘였잖아. 아, 어. 됐어요. 네. 자, 이제 겉넓이로 가겠습니다. 자, 겉넓이는 나 왜 부피 구한다 그러고 겉넓이 구했냐 근데? 내가 정신이 없냐? 제가 구한 게 겉넓이죠? 나 뭐 왜 그러니? 네, 얘가 겉넓이고 부피는 쉽죠? 그냥 얘한테다가 16파이가 밑넓이니까 거기에 10 곱하면 돼요. 그래서 160파이. 자, 요게 겉넓이입니다. 그러니까 큰 거의 옆넓이랑 똑같네, 부피가. 근데 중요한 건 단위가 다르죠. 얘는 제곱 센티미터고 센티미터. 얘는 세제곱 센티미터고 그래서 단위가 다릅니다. 할 수 있겠어요? 뭐 어떻게 계속 물어보세요. 뭐 방법은 없어. 끝났어요? 옆에 있는 것도 그런 방식. 30분 마시게 해주세요. 30분 마시게 해주세요. 왜 나 뿔도 해야 되는데 안 돼? 안 돼요? 네, 안 돼요. 좋아요. 알았어, 우선 여기까지 얘기해. 물좀 마시고 와도 돼요? 네, 129까지 한번 풀어보세요.